안녕하세요. 사람이 모이고 이야기가 전해지는 수원의 목소리,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수원은 지금 진행자 남희입니다. 네, 수원은 지금은 수원의 다양한 사람들과 마을 이야기, 그리고 우리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든든한 동반자, 수원시 신중년센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수원시 신중년센터는 지역의 여러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고요. 신중년 브릿지 사업을 통해 수원 곳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과 상담을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신중년들이 직접 지역과 삶을 기록하는 리온 기자장도 새롭게 출범했다고 하는데요. 의미 있는 활동 이어가고 있네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수원시 신중년센터 유인숙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인숙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저희 수원 FM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신중년센터장 유인숙입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경남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작년 9월부터 신중년센터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평생교육 전문가로 약 20여 년간 활동해 왔는데 그간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신중년들의 인생 재설계와 또 직업 전환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평생학습 분야에서 활동하시게 된 계기와 지금까지 경험도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평생학습 분야에 발을 들이게 된 거는요. 제가 약 40대 초반에 내가 경력 단절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잠깐의 짬이 나는 시간에 이 시간에 어떻게 보내야 될까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만나게 된 것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짬짬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평생학습 분야가 나의 진로와 좀 관련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결국에는 그때 만났던 평생학습이 지금의 저의 직업을 갖게 하고 오늘의 좀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미 40대 평생학습을 시작하셨었군요. 네, 센터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평생학습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평생학습의 가치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는 성장과 성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이 학습을 통해서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성장과 또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인의 그런 이제 성장이나 발전이 이 지역 사회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지역 사회가 변화하고 성장하면 결국에는 국가가 발전하는데 또 성장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나 개인의 삶, 내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밑거름으로서의 평생학습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평생학습의 가치는 성장과 성숙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과 성숙. 네, 평생학습이 이쪽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번 잘 다짐해 보면 좋은 가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원시 신중년센터는 일반 취업기관과는 다른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공간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수원시 신중년센터가 일반 취업 지원 기관과 좀 다르다고 하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소개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 센터는 2019년도에 인생 이모작 지원 센터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신중년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특징으로는 명확한 대상 타겟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센터가 서비스하는 대상은 만 50세부터 64세까지라고 이제 규정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그 일반적으로 좀 삶을 재설계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를 늘 고민하고 있다 하는 걸 좀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저희 센터만의 좀 차별화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을 넘어서 센터에 방문하시면 가장 먼저 저희 그 전문 상담사로부터 생애 설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진로 직업 상담, 그리고 취업 연계, 또 사회공헌 활동까지 유기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하나는 은퇴하신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직업 전환, 또 사회 재참여,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신중년 센터를 사실 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맞습니다. 신중년 네. 중에 그때 30% 정도만 알고 있었다고 조사 결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대략 아, 40% 40%. 정도? 네. 네네. 그래도 요즘 많이 그 평실사에서 맡은 이후에 많이 소문이 나고 많이 확장돼서 그 센터를 방문하시는 그런 신중년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오시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저희 센터가 좀 더 수원시의 신중년 분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가는 과정이고요. 지금 신중년 세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100세를 네. 살아야 되는 이러한 그 시대의 흐름과 함께 퇴직 후에도 30-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단순한 취업뿐만 아니라, 물론 취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걸 좀 넘어서서 남은 이 긴 시간을 30-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어떻게 건강하게 의미 있게 채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재무, 건강, 관계, 여가, 이러한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러한 지원이 좀 필요한 이런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아직까지는 이런 총체적인 또는 통합적인 이런 서비스가 어 뭐 아주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여서, 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그 세대가 바로 신중년 세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 신중년들은 이러한 불만 요소를 또는 불안 요소를 잠재울 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가능성이라고 하면 첫 번째, 신중년 세대들은 굉장히 강력한 디지털 적응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학습 역량을 또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평생 학습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이 시대의 트렌드를 이끄는 그런 액티브한 시니어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감들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인간의 가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AI가 우리들에게 일상화될수록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이기는 하나, 그런 그 인간의 경험이나 판단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신중년들은 이에 걸맞게 그동안 풍부한 경험들을 갖고 있죠. 축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기술, 뭐 관계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또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것, 또 직무 노하우, 이러한 것들, 말하자면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분들이 사회 재참여를 굉장히 원하고 있고 또 사회 공헌에 대한 높은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자원봉사 현장에 가보면 아마 가장 그 두터운 계층이 신중년 세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분들은 본인들이 그 움직이고 일하는 것 자체를 단순히 돈으로 바꾸는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이 사회에서 어떻게 의미 있게 이제 쓰고 또 어떻게 잘 그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바램 그리고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강한 그러한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능력과 경험과 네, 그리고 또 사회 공헌에 대한 그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네, 어, 노래를 한 곡 듣고 올까 합니다. 네, 첫 번째 곡은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수원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수원시 신중년센터 유인숙 센터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이제 그 다음 질문 드릴 텐데요. 최근에 신중년 세대의 관심사나 참여 방식에 대한 변화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이 신중년 세대들은 그래도 가장 이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일이 우선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취업, 일자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좀 그 변화되는 면이 있다고 하면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9 to 6 그 이제 일을 하던 것에서 좀 이제 약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9 to 6 일자리를 꼭 필요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요. 또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긱 잡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라이트 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디 직장에 매여서 그렇게 종일 그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뭐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근무 이제 형태로 좀 바꾸고 싶어 하는 그러한 수요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활동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신중년들은 앞에서도 좀 언급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 보수를 받는 일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사회 공헌형 활동이라고 하는 것에 참여하고 싶어 하고요. 또 그중에 또 일부는 이전의 경력을 잘 살려서 경력 이음 활동이라고 하는 그런 활동을 좀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그 다양한 그 프로그램이 또 교육 프로그램 말고도 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반응이 좋은 음.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저희 신중년 센터에서는 좀 직업 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는데요. 네. 이야기쌤이라고 하는 자격 과정, 또 늘봄 교사, 또 AI 활용 능력 지도자 이러한 과정들이 좀 인기 강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네. AI가 빠지지 않는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럼 AI 관련한 프로그램이 하나는 아닐 텐데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디지털 이제 뭐 AI와 같은 결이라고 봤을 때 디지털 그 리터러시라고 이야기하죠. 디지털 문해와 관련된 과정이 있고요. 또 AI 활용 능력 AI를 활용해서 업무의 그런 이제 효율성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과정은 AI 작가라고 하는 과정을 또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작가 과정은 사실은 그 AI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그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요즘에 그 뭐 길거리나 또는 어떤 그 공공기관에 가보면 전광판에 좀 작품들이 그 네. 이제
게재되죠. 예예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인터넷으로 요즘 AI 그림 동화 제작하는 걸 배우고 예. 있거든요. 네네. AI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중년 누구나 초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네 만들어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집에 계신 분들도 좀 나오셔서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취미에 머무르지 않고요. 이렇게 배운 것들이 나에게 작지만 약간의 그런 소득을 가져다 준다고 하면 좀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작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 네. 어 그 단순 들어보니까 단순 교육을 넘어서 실제 지역 활동이나 사회 공헌 활동도 많이 연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좀 좋은 사례가 음. 있다면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음. 있을까요? 그 인제 현재 사회 공헌 활동이라고 하면 저희가 신중년 센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 인제 그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인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 년에 약 400여 명 정도가 지역 사회에서 또 그 인제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 좀 열악해서 인력을 인제 수급하지 못하는 인제 상황에 있는 그러한 기 인제 기업이나 기관들 또 단체들을 찾아가서 인제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아. 사례가 경력 이음 있고요. 사업 말씀 그거랑 어 또 다를까요? 네. 경력 이음은 이제 이분들의 경력과 관련해서 인제 그 기관들이나 기업들을 인제 매칭해 드리기도 하는데 두 가지 다가 인제 좀 봉사 사회 공헌의 그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약간 네. 운영되는 형태는 좀 다르기는 아 네. 합니다. 네.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사실 저희 마을살이도 그렇고 수원 FM도 음. 그렇고 경력 이음 사업으로 해서 나오신 선생님들이 뭐 사무도 도와주시고 홍보도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맞습니다. 네. 역량이 다 사실 작은 이런 업체들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음.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희 네. 저희 개인적으로 그래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네. 경력 이음 사업이 좀 더 안정화되고 좀 더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현재 수원시의 신중년 인구가 대략 한 29만 명이 좀 넘거든요. 아 어 네. 거의 120 만인데 네 29 만. 25%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그 많은 인구수를 갖고 네. 있는데 그분들의 좀 삶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아주 그 적은 비용으로 네. 큰 사회적 비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본인의 그 역량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곳이 음 있다면 좋을 것 같네요. 일찍 그렇습니다. 요즘은 네. 퇴직하고 하시는데 너무 집에 있기 아까우신 그 역량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제가 좀 서류들을 보니까 '야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쵸. 놀랐어요. 네네. 네. 보면 센터장님께서는 신중년 세대가 지역 사연에서 앞서 말씀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진짜 이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신중년 세대가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음 신중년 세대는요. 이제는 우리가 어 지원을 받는 세대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이제 공공에서 또는 이제 행정에서 보면 시민이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좀 신중년들은 그런 지원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이들이 주체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인공들이다. 주인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이제 통합 돌봄이다 해서 돌봄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큰 이슈들이 이제 많은데 그 돌봄 영역에서 신중년들이 담당할 수 있는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돌봄 영역에서는 신중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이제 찾고 어
이제 그 뭐 프로세스화해서 이분들을 좀 더 많이 유입하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신중년 센터의 역할도 더 커지리라 생각이 드네요. 플랫폼으로서 역할이 기대됩니다. 네. 네, 저희가 또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쉬었다 올까 하는데요. 이번에 센터장님이 신청곡 하나 말씀해 주시죠. 아까 악동 그럴까요? 뮤지션 이야기 네, 하셨던데, 네, 네. 네. 그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을 신청해도 될까요? 네, 제가 요즘 너무 거기도 노래 좋아서 빠져 있는데요. 네, 악미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악뮤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신중년 브릿지 사업이 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사업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신중년 브릿지 사업은 우리 수원시 신중년 센터의 거점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거점 기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잠깐만요. 예, MOU를 먼저 여쭤봐야 될까요? MOU? 예. MOU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나을지 신중년 브릿지 사업 먼저 말씀드리는 질문이 먼저 나을지 제가 그거를 고민하다가 일단 신중년 브릿지 사업 먼저 질문했거든요. 괜찮아요. 뭐 이거 하고 가도 그래서 자연스러워요. 상관없어요. 예. 네, 그러면 잠깐만요. 어디까지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거점 기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거점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는데 이거 여기 다시 시작하셔도 되겠어요. 거점 기간 이야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거점 기관에 잠깐만요. 사인 드릴게요. 거점 기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거점 기관을 저희가 하게 된 그 배경이라고 하면 저희 신중년 센터가 인계동에 위치해 있기는 하나 모든 수원 시민들이 이제 전역에서 찾아오기에는 좀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하는 걸 이제 파악하게 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그냥 권역별로 저희 거점 기관을 좀 지정을 해서 신중년들에게 필요한 그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면 신중년들이 좀 더 쉽게 이 좀 거리의 제한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한 곳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오시는 분들의 한계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한계를 느껴서 권역별로 거점 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의 거점 기관이 지정되어 있고요. 이 거점 기관에서 운영되는 사업을 신중년 브릿지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리수리 연구소, 또 바른자세연구소, 생활경제연구소, 인생설계연구소 이 4개의 그 연구소를 거점 기관별로 이렇게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대한 각 신중년들이 계시는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뭔가 이렇게 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상담하고 있는 곳을 마련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특히 수원의 좀 여러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서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죠. 네,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8달구에는 이제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 신중년 센터 운영 법인이기도 한데요. 그 센터에서 그 바른자세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또 파장동에서 이제 거점 기관을 두고 거기에서는 수리수리 연구소, 뭐 집수리라든지 전기수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돼서 오늘 마침 수료식을 했겠네요. 오늘 수료식을 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기관들에서 이제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그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 이제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좀 오시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으셔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갖고 오시니까 네, 현장 분위기는 열의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시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 신중년 브릿지 사업을 하시면서
그 진행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뭐 협약식이나 사례나 좀 시민 이야기 이런 게 있었을까요? 음, 이제 그 신중년 브릿지 사업을 운영 하면서 느끼는 바는 이제 팔달구 거점 기관에서는 바른자세 연구소를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 그 현직 물리치료사를 이제 초빙을 해서 우리 그 신중년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근력에 대한 문제, 관절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좀 다뤘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았던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 파장동에서 파장학습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리수리 연구소는 실제로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도배를 다 해보셨어요. 아, 예. 네. 예, 도배를 해보시면서 그분들이 굉장히 이제 뿌듯한 성취감을 느끼신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거점 기관에서 운영되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신중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직업 탐색에 굉장히 네. 좀 도움을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리수리 연구소 같은 경우는 참여했던 분들이 실제로 이게 내가 그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집에서 내가 셀프 도배. 네네 뭐 도배 전기 네. 이러한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에서 음, 굉장히 기뻐했던 것 네. 수리수리 같습니다. 연구소는 네. 좀 약간 네 개구에 좀 퍼져서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요새 좀 네. 집수리 사업, 지원 사업 이런 게 있어서 또 그분들이 직업으로도 연계될 수 있지 않나 맞습니다.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그 이렇게 확산을 위해서 그 여러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이어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어, 어떤 방향의 협약을 좀 만들어 가고 계신지 지향점을 좀 듣고 싶네요. 네. 저희 신중년 센터는 어쩔 수 없이 협약을 한다고 하면 일자리 연계와 관련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이 원하는 뭐 9 to 6가 그 9 to 6가 됐든 아니면 이제 그 잠깐 그 긱잡 뭐 라이트 잡 이러한 것들에 좀 그런 분야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기관을 이제 좀 많이 네트워킹하고 있지 않으면 연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그 협약을 체결하는 그 좀 우선순위는 이 기관들과 협약을 했을 때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 신중년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그 기관의 일자리 연계가 가능한가 이걸 이제 최우선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관들에 따라서는 교육기관들도 있고 대학들도 있고 공공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이 실제로 신중년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그 직업과 관련한 교육을 이제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교육이 가능한지 이러한 것들을 좀 조건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마을살이 사회적 협동조합도 얼마 전에 협약을 맺었었는데요. 그 그렇죠. 저희 네. 지역에 신중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음, 그래서 그분들이 좀 그 멀리 가지 않고 슬세권에서 네. 이렇게 직업과 관련된 그런 교육과 연결되고 또 커뮤니티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그런 작은 바람을 해봅니다. 네, 마을살이에 대한 기대감도 저희 이제 센터 입장에서는 상당히 크고요. 또 이제 마을살이와 관련된 분들이 또 저희 센터를 늘 홍보해 주시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뭔가 드릴 수 있는 베네핏을 이제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네, MOU를 통해서 수원시 신중년들이 좀 더 양질의 활동 또 일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신중년 센터에서 리온 기자단이 발족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리온 기자단은 다시 온 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아, 있는데요. 네. 예, 그 이제 저희 신중년 센터가 작년 이제 그 연말에
그 수원 시민 신중년들을 대상으로 신중년 센터의 인지도 이제 검사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도 좀 살짝 말씀은 드렸었는데 실제로 60% 이상이 신중년 센터를 모른다 하는 응답을 한 거죠. 신중년의 60%가. 예, 신중년의 60%가 신중년 센터를 모른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와서 사실은 좀 긴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센터를 홍보를 할까? 신중년들이 찾지 않는 신중년 센터는 존재 이유가 그렇죠.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하던 끝에 내부에 있는 직원들의 그런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좀 기자단을 모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수소문하던 끝에 우리 이 마을살이 협동조합부터 이런 가능한 분들이 계시네. 이미 아, 활동을 하고 그 계시네. 제가 보충 네. 설명드릴게요. 예, 예. 그 수원에 그 마을 미디어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 수원 마을 미디어 연합이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커뮤니티를 네트워크를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한 10년 정도 마을 미디어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마추어하고 프로 중간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셔가지고 그럼 따로 많은 교육이 필요 없이 이분들이 홍보 활동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김은영 대표님이 네. 수원 마을 미디어 김은영 대표님이 신중센터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사회공헌 사업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러면 그 또 서로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한번 기자단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해서 MOU도 네, 맺으셨고, 네, 수원 네, 마을 네, 미디어 연합과 그렇죠. 네. 줄여서 수미연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수미연과 그 음. 수미연 활동가들이 한 15명 정도, 그래서 기자단으로 해서 지금 연계돼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저희가 지금 취재해서 네, 네. 기사를 쓰고 카드 뉴스를 만들고 짧은 숏폼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까 15분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 센터에서 약간의 활동비를 지원해 드리는 분은 5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 5분을 또 뒤에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10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네. 그러면 리온 기자단은 근데 단순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신중년이 직접 지역과 자신의 삶을 좀 기록하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이 기대하시는 또 리온 기자단의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리온 기자단이 단지 경력 이음 활동 참여자로만 계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런 신중년들의 그런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단지 뭐 수원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신중년 센터가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거나 그렇게 좀 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리온 기자단은 굉장히 중요한 그 브릿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지금은 그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 중심으로 취재를 하고 이렇게 또 홍보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리온 기자단이 좀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또 이제 개발해 내시고 주제도 선정해 내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 수원시에 거주하는 신중년들에게 좀 더 좋은 정보 그리고 그들이 이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좀 다리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리온 기자단의 활동이 더 기대되는데요. 저희 노래 하나 듣고 다시 또 잠시 쉬었다 돌아올까 합니다. 인순이의 엄마 듣고 왔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 엄마인 경우가 많아서 들려드렸고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같은 이렇게 지역 미디어하고 협업 가능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단체들과 협업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신중년과 미디어 활동은 어떤 의미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좀 의미보다는 가능성 측면에 저는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은데요. 네. 이 미디어 활동에 지금 사실 저는 이 미디어 관련해서 잘 아는 바가 없었는데 이렇게 이사장님 통해서 이야기 듣고 이번 기회에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신중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구나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중년 센터를 통해서 이런 미디어 활동가를 좀 양성을 하고 이분들이 또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고 또 지역 사회 안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상당히 선순환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수원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이렇게 수원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마을 미디어에는 신문도 있고요. 마을 신문, 마을 음, 영상, 마을 라디오 이렇게 있어요. 음, 그래서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신문도 만들 수 있고 또 라디오로 그 지역 소식을 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영상을 만들어서 지역 축제나 지역의 이런 행사들을 또 전할 수도 있어서 아카이빙을 하는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네. 네. 수원 FM하고도 그 MOU 맺으셨죠? 수원 FM이랑은 아직 안 아직 MOU 맺었네요. 맺으셨어요. 네, 오늘 네. 저희 이사장님이 바쁘셔서 안 계셔가지고 다음에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신중년 센터가 좀 새롭게 도전해 보고 싶은 사업이나 방향이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가능하다면 지금 이제 그 좀 방향 설정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신중년 센터 내에서 신중년들이 모여서 그들이 좀 회사를 설립해 보고 좀 아, 그 창업과는 약간 다른 결인데요. 그들이 그 이제 회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또 신중년의 또 그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오셔서 멘토링을 좀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 공헌이라고 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이제 종래에는 이러한 활동의 결과가 이제 회사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좀 사업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거는 바로 어떤 그 실적이랄까요? 이러한 것들로 좀 연결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해서 그쵸. 바로 가셔하기는 힘들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좀 네.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음. 추후 할 수만 있다면 해 보고 싶은 네. 분야입니다. 네. 신중년 창업 활동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다가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었었는데, 그 지역사회 공헌 활동 하고 싶어 하시니까 음. 신중년 센터 자체 봉사단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신중년 어. 봉사단을 만들어서 아예 신중년 봉사단 이름으로 한번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우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직 봉사단이 없습니다. 그쵸. 그러신 예예.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여기 배워서 그 나오신 그 수강생들이나 그 양성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분들이 서로 그런 식으로 또 커뮤니티를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봉사도 다양한 영역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봉사단을 한번 제안 드리고 네, 좋은 싶었습니다. 아이디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강사단으로 양성된 분들은 또 강사단 모임하시고 그러신 것 같던데,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양성 과정이 끝나면 그분들끼리 이렇게 커뮤니티 이루셔가지고 활동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런 게 좀 더 활성화되면 또 그렇죠. 더 소문이 나고 확산되고 음. 또 깊이감도 생기고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어요. 신중년 센터에 굉장히 그 좀 뭐라 든든한 백이 될 수 있는 네네. 그런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더 강해질 것 음. 같아요.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우연히 그 다른 또 인터뷰할 때 들었는데 신유엔 센터가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 네, 해주셨는데 그 맞습니다. 이야기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신중년 센터는 우리는 플랫폼은 그 플랫폼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잖아요. 그 네. 많은 사람이 오고 간다는 것은 그곳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곳에서 나눔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신중년 센터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제 내용들로 채워야 되겠지만 이용하는 신중년 분들은 이곳에 와서 좀 신중년들의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신중년들이 놀이하다 보니 여기서 내가 뭔가 봉사도 해야 되겠네. 또 봉사를 하다 보니 이게 내 적성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일 활동, 일 활동으로 좀 연계가 되면서 신중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사회의 자산이라는 것으로 좀 결실을 맺게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좀 네, 해봅니다. 동감합니다. 네. 사실 보면 낀 세대잖아요. 지금의 신중년은 그렇죠. 네네. 청년은 청년대로의 지원들이 많고 그런 또 노인은 또 노인대로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신중년은 끼어가지고 맞습니다. 저희 그 아까 네. 말씀드린 뭐 지원의 대상은 아니다 했지만 이렇게 좀 그 이분들이 날개를 펴고 지역 사회에 이렇게 뻗어 나가실 수 있도록 신중년 센터에서 같이 모여서 이제 놀이터로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렇게 꿈꾸고 막 일을 벌리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도 수원시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2019년도에 그 인생 이모작 그 지원센터라고 하는 네. 명칭을 갖고 이 기관을 설립한 거는요. 굉장히 이제 앞서간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아직도 이런 신중년 센터가 없는 지자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있는 지자체보다는.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좋은 그 이제 취지를 가지고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이 신중년 센터가 좀 어떻게 보면 역할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좀 확대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중년 센터를 운영하면서 낀 세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낀 세대에 대한 어떤 정책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하지요. 네. 물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신중년 입장에서 우리는 지원을 받는 세대가 아니고 내가 좀 주체적으로 지역 사회에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하지만 또 이제 뭐 수원시 차원에서는 이분들에게도 이분들이 그런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해야 되는 거는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양육하고 또 결혼시키고 또 대학도 시켜야 되고 또 어르신들을 봉양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서 이분들이 좀 더 영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이 더 지원도 더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수원 시민들이 신중년 센터를 좀 더 편하게 이용하려면 어떤 마음으로 찾아가면 될까요? 내 집에 간다. 놀이터에 간다. 아, 사랑방에 한번 가볼까? 아, 그냥 생각하지 말고 오시면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시면 네. 돼요. 저도 처음 갈 때는 되게 부담스럽게 갔었거든요. 근데 자꾸 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게 되니까 거기 분들 되게 친절하시고 또 맞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 책도 있어서 책도 볼 수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편하게 그냥 내 집 옆집 드나들듯이 다니면 그럼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가 제일 좀 친절하죠. 아, 네. 제일 친절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걔들 농담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네. 주셔갖고 저한테 되게 도움 됐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그 언제든지 그러면 센터장님 방은 문이 열려 있는 건가요? 늘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상담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인생 진로 상담에 센터장님 너무 돼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시면 제가 아주 진심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원시 신중년센터 유인숙 센터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문 열려 있다고 상담 들어오시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수원시 신중년센터가 만들어가고 싶은 미래 그리고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신중년 센터를 이용하고 계시는 수원시 신중년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수원시 신중년 센터의 미래
또는 바람이라고 하면 신중년 분들이 우리 수원시의 신중년 분들이 시간이 흘러서 내가 신중년 센터 덕분에 이렇게 잘 살게 됐노라고 또 이렇게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노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그게 바로 신중년 센터의 미래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언제든지 저희 신중년 센터를 찾아주시면 반갑게 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신중년의 미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바쁜데 이렇게 찾아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어느새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된대요. 아유, 그러게요. 우리 공동체 라디오 네. 화이팅. 아, 네, 감사합니다. 수원 공동체 라디오 화이팅 말씀 주셨고요. 예, 청취자분들에게도 오늘 유인숙 센터장님과의 시간이 유의미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나 오늘 이 말은 꼭 하고 가야겠다는 말씀 있을까요? 다 했습니다. 아, 네, 오늘 다 네, 하셨군요. 이렇게 청취해주신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내내 건강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한 곡도 신청해 주시고 가시죠. 네네, 제가 잘 기억해뒀습니다. 조용필의 꿈. 아, 네. 조용필의 꿈. 신중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용필의 꿈. 네,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마지막 인사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수원시 신중년센터 유인숙 센터장님과 함께 평생학습과 인생이막 그리고 지역 공동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특히 신중년 브릿지 사업과 리온 기자단처럼 신중년이 단순 참여자를 넘어서 지역을 연결하고 기록하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삶의 경험이 지역의 자산이 되고 사람과 사람이 다시 연결되는 도시 수원. 네, 수원이 그런 따뜻한 공동체 도시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수원은 지금 남이었습니다. 네, 혹시 음악이 유튜브로 들으실 때는 음악이 안 나가거든요. 네,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손 흔들어 주세요.